5천만 원 정도 모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이 작아도 200~300밖에 없어도 투자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건 말도 안 되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10,000원씩 하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커피 안 마시는 돈,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걸 액션. 그 첫 번째 액션이. 그럼요. 왜 5천만 원까지 기다려? 말도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실제로 제 궁금증인데, 제가 지금 연금저축 펀드를 400만 원 불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맥스니까. 아니지, 1,800. 그쵸. 1,800인데, 네, 일단은 400으로. 오케이, 400은 무조건 해야죠. 네. 그리고 대부분 분들 중에 400만 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요즘 최근에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한 500, 1,000만 원 정도 돈이 통장에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해보는 게 좋을까요? IRP도 해야죠. IRP요? 예, 400만 원 치웠으면 IRP도 300 더 해야 돼. 300 더 한다? 예. 그 퇴직연금에 400만 원 한도로 넣고 있는 거를 IRP 300을 더해서 700까지 일단 그렇죠. 운영을 해본다? 예.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2천만 원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씩 한 달마다 할까요? 아니면 2천만 원 한 번에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에 넣어야죠.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놀려? 그렇죠. 통장에 있는 건 노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 변동성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2천만 원이 내가 10년 동안 안 차려도 될 돈인지. 네. 그거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뭘 써야 될 돈이 있으면 또 그걸 빼버려야 되니까. 그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1년 안에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 ETF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ETF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초보자 입장에서 두려움이 덜하다는 느낌? 펀드랑 똑같은데, 네. 우리도 ETF를 출시를 했어요. 메스터라는 그런 브랜드네임으로. 네. 근데, 편리성이 있죠. 근데,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ETF를 넣은 이유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제도가 사업장이라는 걸로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한국은. 네. 사업자에서, 회사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펀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ETF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든 간에 ETF는 살 수가 있거든요. 퇴직연금 가지고. 네, 그런 네. 편리함은 있죠. 근데 이제 ETF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제 액티브 ETF라는 거 있고 그전까지는 패시브잖아요. 네. 패시브의 단점은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ETF라는 게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액티브는 내가 운용할 수 있고 패시브는 그냥 ETF에 구성되어 있는 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죄악들을 줍는다고 할 때 네. 우리는 죄악들을 이쁜 것만 고르는 역할을 펀드 매니저가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액티브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를 하고 어떤 기업을 살까, 어떤 기업을 사지 말을까 하는데 네. 패시브는 그냥 그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좋은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못생긴 거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역할이 좀 시시하다고 생각하면은 패시브가 낫고. 그래도 펀드 매니저가 역할이 있는 게 결국 초과 수익을 내더라 생각하면 액티브가 나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패시브는 그냥 시장 수익률을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시장 수익률 이상의 이상을 얻고 싶은데 나 대신 나는 볼 줄 모르니까 펀드 매니저 해주세요 하면 액티브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플렉시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 7년이 지났는데 시장 대비 우리가 한 25% 초과 수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싶지 않은 회사를 안 걸러내니까. 그렇죠. 처음에 퇴직연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펀드나 ETF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결국 펀드가 제일 내가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커피 안 사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펀드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 펀드가 연령대별로 적합한 뭐 펀드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주니어 펀드는 아이들용. 그리고 보통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샐러리맨 펀드. 또 연세대 시니어 펀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그게 차이가 있어요? 주식 비중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는 100% 주식.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당연하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샐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한
70%, 80%가 주식 비중이고. 네. 시니어는 좀 더 낮춰서. 채권도 많고,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제 채널 말고, 유튜브 채널 말고도요, 뭐 보니까 대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도 막 가셔가지고 이런 금융 지식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제가 5년 전만 해도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네. 다 한 70%가 잤어요. 대표님 왜 학교에서 돈 얘기하세요? 이런 너무 안타깝다 진짜. 반응이 대부분. 왜 신성한 학교에서 돈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자가 왜 돼야 되죠? 돈이 행복을 갖다 줬나요? 뭐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선생님들도 나를 초대하는 거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학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와요. 왜 애들한테 입시 교육 안 하고 이상한 연설 들하고 돈 얘기를 해갖고 애들이 집에 가고 돈 얘기하더라. 주식 투자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저를 초대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담이에요. 처음으로 우리가 돈 얘기하는데 반응이 나쁘면 어떨까. 근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청을 해갖고 저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 중학교 1, 2학년 아주 먼데 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 그런 데는 제가 좀 아주 흔쾌히 가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이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금융인이 너무 없어요. 금융이 목표로 되는 애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펀드 매니저가 될래요. 그 다음에 주식을, 시작할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그걸 보고, 주식 투자 클럽을 만들기로 했고. 학교에서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도 금융을 가르쳐 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희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우리나라 금융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리고 다음에 너희들이 큰 부자가 돼서 모교로 와서 또 다시 그 후배들한테 건물도 지어주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그러니까 돈의 파워에 대해서 유태인들이 왜 저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냐.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미국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돈의 위력이거든요. 자본의 위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본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근데 어저께는 재미난 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기차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거기 승객 중에 한 분이 또 알아보시고 자기가 30대인데 희망을 봤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자기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갖고 음료수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공짜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또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저한테 자장가로 듣는데요, 잘 때. 그 유튜브를. 진짜요? 그래서 내가 손자한테도 투자해주고 또 그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며느리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사교육비 그만 써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근데 진짜 사교육비 저 대표님 책도 봤거든요. 사교육비,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이고.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요새 뭐 영어 유치원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알아요. 그거 당장 끊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강연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넷플릭스 아시잖아요? 넷플릭스가 만약에 정확하게 2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거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가입비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으로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얼마큼 됐을까? 20년이 지났을 때.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제가 알기로 30,000%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가격 따지면 맞아요. 근데 적립으로 매달 내가 이제 가입비를 안 내고 영화 보는 거 그거를 그쵸. 가입비 대신 여기 주식을 샀으면 주식 샀으면 계산기가 그게 한 2억 2천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만 원이 아니라. 만 원만 넣었으면? 10,000원만 넣었으면. 10만 원 넣었으면 22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학원 다니는 200만 원을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400억이죠. 그러면 400억이 있으면 걔가 영어 못한다고 문제 될까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쓰는 돈이죠. 그럼 그 아이가 그 영어학원 다니다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영어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영어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요새 공짜로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영어 배울 수 있는 게. 그리고 금융을 배우면 영어는 저절로 배워요. 400억 진짜 너무 쇼킹하다. 진짜. 그렇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융 문맹이에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급이 한 달에 1억이다. 네. 그러면 200만 원 보내도 돼요. 근데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그렇게 애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바보죠. 대표님 지금도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런 주식 골라내는 기준이나 요령 같은 거 펀드부터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순서를 어겨. 일단 그거부터 해라. 기초부터 해라.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 혹은 이걸 하면서 진짜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흔하게 해요. 장기 투자해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장기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유튜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책도 저 부분 차트 보는 방법 얘기하고. 네.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주식에 투자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들 이제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급여 올라가는 게 너무 느리고 진짜로 정말 또 특히나 자산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막 너무 좀 적어 보이고. 맞아요. 네. 미국은 더 합니다. 내가 미국에 첫 월급을 받을 때가요. 한 달에 2,000불 받았어요. 그죠? 네. 월세가 1,300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주어진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비교하거나 그냥 디프레스 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15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상관없어요. 그 중에 10%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 월급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예요. 농담 같지만 나중에 그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10,000원 아낀 게 나중에 무지무지한 파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작은 돈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파워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커피 안 마신 그게 나중에 무지한 파워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럼 돈을 언제 찾냐? 자꾸 쓸데없는 거 시간 쓰는 거예요. Just do it. 그리고 퇴직연금 알아보고 연금 저축하고 그냥 시작해라. 걱정할 시간에 나 같으면 하겠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다.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나는 월급이 작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럼 직장 그만둘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미래는 밝아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자원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업의 소유주가 됐구나. 지금 지극히 작지.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복리 효과를 보면서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장기 투자할 때 기간을 막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장투는 2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나한테 장투는 내가 노동력에 세했을 때 찾겠다. 그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10%, 뭐 커피값 안 마시는 돈, 비싼 옷 안 사는 거, 그거 투자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했을 때, 60세가 됐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게, 이제 일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때 보니까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순서를 바꾸려고 그럴까? 순서를 바꾸는 거야, 대부분. 대부분 나한테 하는 질문이 답답한 질문들이 많아요. 대표님, 커피 사 먹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한 나한테 커피 정도 선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 열심히 해서 돈 번 가지고 기껏 커피를 선물해요?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나? 부자 될 수 있다. Yes. 물론이에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 퇴직연금 찾아봐라. 네. 연금저축펀드 해라. 네. 그 다음에 그런 유튜브 보지 마라. 뭐 한국은 아니다. 뭐 온갖 네거티브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기업의 주인이 된다. 너무너무 익사이링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거를 스킵을 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보면은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부자는 원래 뭐 날 때부터 나는 안 돼.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본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위도 파괴하고 온 주위 사람을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월급쟁이들 뭐 다 얘기한다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우리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아니 우리 지방은 아니면 딴 데도 많이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전부 DB형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한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DC형으로 다 바꿨죠. 강제로. 그리고 그 결과 이제 6년 정도 지났죠.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약 50% 돼요. 좋아하시겠네요. 직원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마이너스 됐을 때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경쟁사들 보니까 6년 수익률이 뭐 7% 이러더라고요. 내가 증명했잖아요, 직원들한테. 봐라. 그래서 주식에 자기 투자해야 되는 거다. 지금은 다 이제 자발적으로 하죠.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지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게, 그러니까 퇴직연금 보고 연금저축펀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일단 자기 돈이 모이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1억이 됐건 5천만 원이 됐건. 긍정적 경험을 하시기 시작했네요.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다 보여주죠. 당신네 회사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것도 있고, 지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 저도 강연을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장기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딱 골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사갖고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지극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펀드 매니저를 몇십 년 했는데 왜 펀드 매니저들은 왜 장기 투자할까? 그런 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냥 트집을 잡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 주식을 왜 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10년 전에 이 주식을 샀으면 지금 반토막이 났다. 10년 후에. 물론 있죠. 어떤 회사는 망하기도 했죠. 그러면 나 같으면 절대로 그 주식을 안 갖고 있을 거다. 근데 왜 그 많은 2,000개 주식 중에서 망한 기업만 골라갖고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그 의도가 나쁜 질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10년 동안에 10배, 20배 된 주식은 왜 얘기를 안 할까? 안 된 것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펀드 매니저 중에서 절대 그런 주식 안 샀을 거다. 그 기업이 10년 동안 마이너스 50%가 됐을 때는 수많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전후 과정을 딱 띄워놓고 그것만 딱 하면 맞아. 우리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주식을 왜 살까? 절대 안 사죠. 근데 그거는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죠. 투자는 내가 그 기업을 연구해보고,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계속 주식가격이 올라갈 거다. 대부분 그게 맞죠. 근데 10년은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가 될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죠. 단기는 왜 안 되느냐? 단기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거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네. 10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50% 된 거는 위험이에요. 아, 10년 동안 마이너스 50% 된 건 위험하다. 그렇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네, 주식 투자는. 네.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이 있죠. 네. 변동성은 주식의 변동성, 변덕불이죠. 네. 어저께 상한가 쳤다 오늘 하한가 치고 네, 막 네. 변덕성이에요. 근데 그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위험은 내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00원이었는데 10년 후에 5,000원이 되는 주식은 내가 피할 수가 있죠. 그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게 리스크죠. 네,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아. 변동성은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단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차트를 보이잖아요. 네. 제가 변동성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맨날 차트 보고 하는 거 절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운인 거죠. 운이죠. 네. 한두 번은 맞지. 그렇죠. 근데 계속 맞히지만.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이 됐는데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10,000원 됐는데 8,000원 되면 손절매라고 그러죠. 너무 웃기는 얘기죠. 10,000원 됐다가 8,000원 됐다가 5,000원 됐다가 또 15,000원 갔다가 10년 지났더니 50만 원 됐어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왔다 갔다는 피할 수 없고 그게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집착해서 오히려 진짜 좋은 주식을 막 싸게 팔아버린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아, 이거 가지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속상하죠. 네. 그래서 손절매하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근처에 호프집을 갔는데 호프집에서 핸드폰으로 주식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한잔하자 이러고 한잔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고독할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단타로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이겨내야 되죠.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자기 철학이 필요해요.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급하잖아요. 저도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급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특히 작년에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작년에 주식시장 좋을 때는 정말 진짜 뜨거웠는데 전 그때도 조금 우려되긴 했었어요. 근데 오래되면서 약간 조정이 있거나 또 종목별 편차가 보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투자하면서 20대, 30대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를 지냈잖아요. 네.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내가 20대 때는 미국이 최악이었어요. 취직하는 게 졸업한 사람 중에서 취직하는 비율이 누가 취직했다 그러면 막 축하 저녁을 먹고 그 정도 경기가 아주 최악이었어요. 80년대.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또 하나는 은행들이 망했어요. 경기가 그 당시 모르시겠구나. 80년대는 어린 시절이죠. 네, 미국은 좀 침체했고 일본이 뜰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80년대에서 많이 성장했죠. 뭐라 그럴까요? 그냥 20대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금융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이런 거를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일방적이에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불안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데 너무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1980년에 만든 법이 기가 막힌 법이에요. 401k라는 게. 아, 연금제도. 네. 그게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20대, 30대의 박봉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될 거라는 거를 당연하잖아. 안 거죠. 그러니까
40K라는 걸 만들어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했죠. 그리고 기업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만약에 내가 1년에 뭐 그 5,000불을 내가 투자한다. 네. 그러면 회사가 뭐 2,500불을 더 해줘요. 그래서 노후 준비해라. 우리가 도와준다.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투자가 됐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고. 그랬는데 30년 투자하니까 그게 다 100만 불, 200만 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 불 이상의 계좌를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작년에. 그게 이제 어떤 강제성도 있고, 네. 그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13년 전에 그거를 도입을 했는데 너무 잘못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직장인들한테 20대, 30대한테 물어보죠. 퇴직연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몰라요. 네. 그리고 다 DB형이래. 왜 DB형이 있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알아서 할 텐데요. DB와 DC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자기 퇴직연금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내가 노후 준비하려면, 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살펴야 될 게 있죠. 네. 일단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 당연히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퇴직연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퇴직연금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근수 연수 곱하기. 그렇죠. 퇴직 전에. 퇴직 3개월 그렇죠. 그거를 네, 평균으로 네. 곱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 그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0년이면 100만 원 곱하기 10년이면 1000만 원을 받는 네.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죠. 네. 작죠. 네. 근데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가 그 계산만 해놓고 회사가 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퇴직금 받을 줄 알았는데 회사가 망했는데 못 받네. 회사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힘들죠. 네. 회사에서 해고도 돼서 힘들었고 또 퇴직연금도 없어졌죠. 그래서 만든 법이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그 돈을 쌓아놓고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외부에 맡겨서 회사가 도산되더라도 그걸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법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나왔는데 미국의 401k는 DC형이에요. 이제 DB형하고 DC형의 차이인데 네. DB형은 옛날에 퇴직연금 제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퇴직금. 옛날에 퇴직금 그렇죠, 제도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DB형이죠. 네. DC형은 회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DB형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받을 금액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수 곱하기 그 마지막 직전 3개월간의 월급. 그렇죠. 네. 근데 DC형은 그냥 그 1년치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해. 운영을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 네. 그러니까 회사 가지 않고 할 테니까. 네. 그걸 DC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회사도 관심이 없고, 또 근로자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다 DB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죠.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이죠. 네. 근데 사람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년에 한 6%, 7% 올라간다 그러면 DB형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계속 6%, 7%의 내 연금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DC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그렇죠. 근데 운영하는데 네. 내가 20년 후에 퇴직할 건데 네. 그러면 주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채권에. 은행 예금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주식 비중이 2.7%예요. 내가 7년 전에 와갖고는 그때는 0.1%였어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막 떠들고 해서 그만큼 올라갔네요. 2.7% 올라갔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40%, 50%죠. 주식 비중이요? 그럼요. 그 당연하지. 근데 이렇게 제도적인 미흡함. 퇴직연금부터 살펴라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나는 20대, 30대 나는 희망이 없어. 자꾸 이런 매스컴을 들으면 좌절되는데 집은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돼 있구나. 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알아봐야 되겠다. 네. DC형으로 나도 가야 되겠구나. 내 월급이 별로 안 오른다. 그러면 DC형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회사 DC형이 뭐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제도 잘못됐어요. DC형을 내가 회사한테 나 DC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럴 경우가 많아요. 네. DC형으로 왜 안 합니까? 아, 귀찮아. 미국 같은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대부분 커미티가 있어요. 이사회 안에서. 아, 반드시 다뤄야 되는 안건이.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이, 다 알아서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또 DC형으로 해야 되는데 50%의 그 직원들이 찬성을 해야 바꿔요. 네. 그리고 DC형이 됐다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도 또 법이 이상하게 70%까지밖에 주식 비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20대 직원이면은 100%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40년 투자할 건데.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퇴직연금부터 따지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말아라. 다 전문가가 아니다. 네. 일단 내가 노후 준비,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퇴직연금부터 살펴야 되죠. 퇴직연금은 뭐 사실 내가 그동안 모은 종잣돈이 별도로 없어도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DC형으로 그렇죠. 공부하고 준비해서 운영을 해봐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사가 채택 지시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럴 경우에 네. 그건 어쩔 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 연금 저축 펀드를 들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세금 혜택이 워낙 좋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그것 연금 저축 펀드부터 살펴서 가입을 해라. 꾸준하게 그냥 그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하루에 커피값 2잔만이도 400만 원 채울 수 있잖아요. 1년에. 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되는 거다. 나중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앞으로 투자 기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한국 주식이 뭐 제자론거리다 뭐다.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수로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 올랐다가 내년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또 오늘 이번에 안 올라갔다가 또 내년에 폭등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그걸 다 예측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그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초대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30대 후반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희망이 없대요. 그랬는데 이런 걸 알고 나서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하고 애 셋인데 이런 거 좋은 거를 왜 못했을까. 연금저축펀드 들고 그다음에 작은 돈이지만 월급이 작지만 꾸준하게 하죠. 근데 벌써 이제 몇 천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금융을 이해하게 되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처음엔 지극히 작지만 그게 나한테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 나중엔 정말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대표님이 이제 펀드 매니저 하실 때도 그렇고 뭐 지금 대표이사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다른 분들이나 투자를 잘하고 부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여유로워요. 장기 투자. 그리고 이렇게 안 봐요. 그리고 조금 엑스트라 에포트가 있죠. 기업을 보려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막 차트를 보여주고 막 단기적인 이런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면 좋은 기업을 보면 10년에 10배 오르는 회사도 있고 그럼 결국에 장기 투자 제가 느끼기에 장기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을 고를 수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사람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요, 주식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샀는데 이 주식 사면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거 사면 올라갈 것 같아. 네. 그래서 샀어요. 네. 근데 진짜 뜻대로 20%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불안하죠.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죠. 그리고 나는 이제 천재예요. 역시나 주식 천재. 나는 3일 만에 20% 벌었어. 와, 역시 천재야.
아, 근데 내가 1,000만 원 주고 20% 벌었는데 1억 갖고 했으면. 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더 끌어서 더 넣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아, 난 천재인데, 네.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손절매하라고 그러죠, 한국은. 그래도 팔아요. 미치겠다. 화가 나죠. 네. 근데 우연히, 그래도 난 주식 같은 거 안 해. 아예 이제 화가 나서 안 해요. 네. 근데 우연히 한 4, 5년 지났는데, 내가 샀던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회사가 주식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아, 그때 왜 팔았지?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이, 주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역시 난 안 맞아. 네.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가죠. 부동산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잘못된 TV, 잘못된 유튜브, 잘못된 그 투자 철학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어떻게 종목 골라야 될까요? 사고 싶은 회사. 갖고 싶은 회사. 내가. 그렇죠. 나와 뭐 다른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회사. 아니,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요? 나. 그러니까, 아니, 네. 내가 봤을 때, 네. 이 회사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게임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게임 만드는 회사가 상장 기업이에요. 네. 야, 얘네는 게임을 너무 잘 만드네. 보니까 다 하고 있어. 아, 그죠. 갖고 싶지 않아요? 이 회사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아,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이 회사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걸 그렇게 사면은 희망이 생기죠. 친구들한테 야, 게임 하라고 그러고. 농담이긴 하지만, 네. 그게 진짜 진정한 투자가의 철학이죠. 스벅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내가 저 회사 줄이 막 맨날 뭐 하면 이벤트 하면 막 새벽같이 줄 서고 내가 저 회사 갖고 싶다. 그렇죠. 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그게 투자죠. 인베스터예요, 인베스터. 네. 인베스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돈을 일하게 시키는데, 네. 인베스터들은 뭐예요? 장기 투자죠, 당연히. 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20년 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게 투자죠. 사람들은 차트를 보죠. 네.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그거는 점쟁이. 네. 다 점쟁이가 되려고 그래요. 무당. 그렇지. 그건 투자가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네. 거기 자꾸 휩쓸리게 돼요.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나오면 막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국 장기 투자하는데 봐. 이거 2주 사서 이렇게 망한 거 봐. 장기 투자 아니지.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위험이 적은 주식을. 위험이 적은 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싶은 회사.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그 예를 들어서 저도 대표님 주린이라서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종목을 여러 개를 소액으로 경험해보는 게 좋을까요? 좋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셔라. 일단 그거부터. 왜냐면 그 세금 혜택이 있고 근데 네. 왜 그거를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하고. 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안 하면 바보지. 연복리 15%잖아요. 그렇죠. 100%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리턴이 있죠. 그렇죠. 수익까지 난다. 수익까지 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금이 이연된다는 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세금 낼 돈이 재투자가 되니까. 나의 노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건 바보지. 네. 바보지. 안 그랬으면 세금 냈어야 될 돈을 그 돈이 세금을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도 뭐 막 개인 투자가들이 막 그냥 직접 자기가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좀 안 되고. 그러면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다 하고 나서 네. 당신 말 들었더니 내가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트집만 네. 잡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겠네. 그래야 되는데 에이 엉터리야 저거. 보니까 저 사람 뭐 그래. 저도 악플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답답해요. 내가 손절매하지 말라는 얘기했다가 악플에 시달려갖고. 그러니까 너무 굵게. 보지 마세요. 예, 안 보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또 왜 가르쳐주시냐. 그러니까. 예. 근데 손절매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또 반대로 행복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 꼭 그렇게 막 돈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뭐 내가 뭐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노 준비가 먼저 돼야지. 아, 순서가 먼저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아니, 내가,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만 불이 넘다. 아, 커피 마셔도 돼요. 100잔 마셔도 돼요. 근데 지금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며요. 네. 부자 되고 싶다며요. 네. 그럼 마시지 말라는 얘기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 우리가 네. 항상 오퍼튜니티 코스트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와 이거를 했을 때 네. 내가 오늘 비싼 백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걸 안 사고 내가 펀드나 주식이나 그렇죠. 네. 그걸 샀을 때 네. 부의 가치는 이렇게 더 벌어지죠.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살 거 다 하면서 커피 다 마시면서 나는 왜 부자가 아니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건 당신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기회가 없었어. 아. 나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기에 또 많은 뉴스나 유튜브가 한몫을 하죠. 그래서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게요. 자격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저희 그래서 존린 대표님 모시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듣다 보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럼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 뭐 애도 낳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 살 거야. 뭐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혼자 사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희망이 많은데, 왜 굳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잘못된 라이프를 살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대표님 투자하셨다가 교훈을 얻었던 실패 사례 같은 거 있어요? 그럼요, 많죠. 옛날에 초보 시절. 아이, 많죠. 네.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3년 투자했는데, 네. 도저히 주식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때 파는 순간 그 다음부터 상한가 쳐.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많죠. 펀드맨들이 항상 겪는 거예요. 펀드멘털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었나?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게 길어지다 그렇죠. 보면 처음에 가졌던 확신들이 옅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있나? 난 모르는 걸 봤을 때 주식은 너무 싼데. 맞아요. 그러면 딴 거로 갈아타자. 그래서 갈아탔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먼저 팠을 때 문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얻은 교훈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한번 사면 적어도 5년은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5년. 네. 내가 아까 말씀하신 내가 갖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렇죠. 5년을 가지고 있자.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자연적으로. 그럼 언제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당신이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예,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팔 때가 있어요. 또 중간에 팔아야 될 때가 팔아갈 때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샀는데 10년 동안 마이너스 50%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90년대에는 내 그 포트폴리오에 보면 전부 한국 기업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화학공업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캐피탈 인텐시브한 거 이제 막 자본집약. 자본집약적인 거.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자본하고 상관없는 그런 창의성 있는 데 투자가 많이 되죠. 근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장기 투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거죠. 야, 30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경쟁력 있던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질 때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펀드 매니저 옛날 할 땐 카카오가 없었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 걸 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넘버 2, 넘버 3 홀딩이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네요. 매일 봐야 되죠. 매일매일 그런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이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렇지. 그럼 어떤 기업이 새로 나왔나. 그런 거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하죠. 근데 가격을 보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죠. 정리하면 내가 지금 주식에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 증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내가 모른다 잘. 그럼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저퇴직연금, 뭐 연금저축펀드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산업의 변화, 사람들 삶의 변화 그쵸, 이런 걸 예. 보고 준비하다가 또 다른 여윳돈이 생기거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때 조금씩 종목 그렇죠. 투자를 해보는 거. 그것도 그렇죠. 순서를 여기면 안 돼. 대신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걱정을 해요. 저한테 그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얘기가 대표님 죽을 때 다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돈돈하세요. 네, 네.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거는 부자가 된다면 걱정해라. 그러게요. 왜 부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걱정하고 그러냐. 지금 노후 준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냥 안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편견이죠. 그냥. 맞아요. 나 어차피 부자 안 될 건데 뭐 쓰고 그냥 적당히 살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절대 버려라. 매스컴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다. 당신 억울하지. 미안해. 근데 당신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모든 매스컴 보면 나는 그러니까. 뭐 한국 망한 것처럼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뭐 젊은 사람 뭐 모든 정치인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 해주겠다 뭐 해주다. 나는 그런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분노만 만들잖아요. 맞아요. 분노하지 마라.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럼 충분히 부자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말아라. 참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돈 벌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미처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멋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뒤에 보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진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 가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무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내가 파주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사람들 부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고소득이야. 그렇죠. 네. 저걸 왜 안 하지? 인테리어 현장 같은 데 가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도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배사분 중에 20대 여자분이 계신데 소득이 굉장히 높으시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남한테 봤을 때 좀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배하는 걸로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갖고 또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도배가 끝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더 확대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굳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면 너무나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나 정도 된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 부러운 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비트코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저도 투자자고 저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코인은 가치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불안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나도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 않고 근데 너무나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또 갖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재산의 한 1% 정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1%는 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코인에 대해서는 주식과 다르게 코인도 가치 같은 걸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가치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네. 나는 금이나 이런 거 투자 안 해요. 금도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것 뿐이죠. 마치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금 이런 게 비슷한 종류의 자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네. 원금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금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월급쟁이고.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금에 투자해요? 그렇죠. 내 월급 꾸준하게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데 네. 투자하는 게 낫죠.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대표님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외에 다른 책도 이거는 좀 괜찮은 책이다. 이런 거 좀 읽어봐라 하시는 추천 도서 같은 게 있으세요? 아, 내 책 말고? 네. 대표님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요새 네. 저기 주식농부. 그가 쓰시면 책. 박영옥 대표님. 예, 그분 네. 책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고전 중에는 추천해 주시면 피터 린치 그 책 좋고요. 워렌 버핏. 그거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네. 결국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0대, 40대는 앞으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후회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투자할 때 보면은 올라갈 것 같은 걸 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보다 지금 현재 싸거나 좋은 거를 사는 게 맞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주식 사라. 근데 그 전에 펀드부터 해라.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다.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네. 그것부터 채워라.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빨리 부자가 돼. 예를 들어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요. 벌써 20% 먹었어요. 그래서 20% 먹은 게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 갖고 노준비 됐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 왜 목을 매요? 또 200만 원, 또 20% 마이너스 되면 또 허탈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인생 망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막, 디프레스 되고, 왜 그렇게 라이프를 살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강제성이 있는 퇴직연금부터 해라. 연금저축펀드 해라. 그리고 남으면 주식 투자해라. 근데 다 안 해요.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코인하고 주식하고, 주식도 막 대박 날 주식 가르쳐 달라고. 그런 주식 없어요. 그런 주식이 있으면 내가 여기 출연 안 하지. 이게 참,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올라가니까 계속 최근에 그러니까 더 안 그랬던 사람들도 그래지는 것 같고. 코인이요? 아니 코인도 그렇고요.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시장 내려갔을 때 대부분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저는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게 그래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지금 최근에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은 항상 네거티브한 거에 어텐션을 받거든요. 그렇죠. 걱정거리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읽거든요. 네, 그래야 누르니까. 그리고 좋다고 그러면 나중에도 책임져야 되거든. 나빠지면 너 좋다며. 그러니까. 근데 나쁘다고 얘기했다가 좋아지면 괜찮아. 다 잊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네. 뭐라 그럴까.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걱정거리를 만들고. 네. 근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막 불안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주식은 계속 나쁘다가 네. 한 2, 3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랠리가 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동안 다 팔거든요. 만약에 3년 동안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3,000인데 2,800 되고 2,500 되고 막 2,300 되잖아요. 대부분 다 팔죠. 근데 그러다가 튀어요. 네. 그래서 그게 3,000이 아니라 이제 전점을 항상 뚫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4,000 가요. 그러면 3,000에서 2,500, 2,000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따가 팔아요. 반대로 하는 거네. 대부분 반대로 하죠. 그걸 못 기다려요. 근데 그걸 누가 부추기냐? 유튜버들, 그 다음에 기사들이에요. 끝났다. 한국은 박스권, 온갖 네거티브 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쁘다 할수록 더 좋아야 돼요. 사실 더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왜냐면 다시 바운스백 하거든. 그렇죠. 결국에 본질적 값어치가 있다. 그럼.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연금 한 달에 그렇죠.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연금저축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그래서 다 놀러 다니는 거죠. 인베스터들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직접 벌려고. 샀다 팔다 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나는 네. 투자만 하고 기다리면 되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요즘 30대 뭐 이런 직장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멀리 해라. 친구 중에서도 맨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게 모든 걸 해결해요. 부자점을 만나보세요. 부자점 만나는 중에서 네거티브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는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실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자기는 옳았어요. 근데 환경이 나빴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안 좋았고.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죠. 아니, 왜 실패한 걸 얘기하고 그래요? 나는 성공했는데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는 건 얘기 들어도 되죠. 나는 지금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어. 그때 실패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니까 좋았어.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근데 실패한 사람 얘기 듣고 막 걱정거리 얘기하고 너는 열심히 일했는데 사회가 엉망이야. 너는 잘했는데 다 제도가 잘못됐어. 참 그 말이 그 순간엔 듣기 좋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굶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도 옛날에 돈이 없으면 병원 가서 치료를 안 해줬어요. 지금 보험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이제 어떤 라이프를 살 것인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거고 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잣대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그 30대, 40대가 네. 많이 보신다 그러니까 네.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절대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100% 가능하다. 100% 가능하다. 근데 부자라는 게 이제 돈이 뭐 50억 있어야 부자고 20억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프리덤이에요. 내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차이.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된다든가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그건 이룰 수가 있다. 절대로 컴플레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 승부는 나중에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승부는 50대, 60대에 난다. 그 전까지 당신이 어떤 라이프를 살았느냐가 결정짓는 거지.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온갖 네거티브한 얘기 관심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